네, 오늘은 두 번째 우리 기말고사 관련한 이론 수업입니다. 건강 파트. 지난 시간에 체력의 측정과 평가에 이어서 오늘은 건강과 체력 관리 파트 부분을 같이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질병과 건강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크게 두 가지,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감염성 질병은 병원체가 인체에 침투하여 생긴 질병입니다. 뭐 병원체는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거나 호흡을 통한 병원체 흡입, 병원체를 가진 사람과의 접촉 등으로 인해서 질병이 일어나고 예방접종, 개인위생관리, 정기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감염성 질병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있죠. 뭐 독감, 감기가 있을 수도 있고 요즘에 가장 또 몇 달 사이에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이런 것도 다 감염성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쵸? 개인 위생 관리밖에 없어요. 아직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사람이 붐비는 곳에 가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 정도를 해야 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염성 질병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감염성 질병 같은 경우에는 병원체,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접촉과는 관계없이 발생하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뭐 질환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병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당뇨병, 뭐 심혈관 질환, 만성호흡기 질환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전적이고 환경적, 생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적절한 휴식, 금연, 금주 등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도 체육 선생님이고 굉장히 건강 관리를 나름 한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선생님 비감염성 질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풍이라는 거예요. 통풍. 우리가 통증할 때 느끼는 그 통자, 통에 바람풍, 그러니까 바람만 스쳐도 굉장한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 이제 통풍인데 보통 이제 몸에 단백질 성분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에 이것들이 또 몸이 산성화가 됐을 경우에 이제 그 통풍을 일으키는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굉장히 뼈의 관절 부위가 굉장히 아픈, 퉁퉁 붓고 아프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관리를 잘 해주면 괜찮아지는데 식습관 같은 경우에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막 패스트푸드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햄버거, 피자, 치킨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몸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관리를 해줘야 이 통풍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감염성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을 구분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넘어가서는 이제 약물과 건강관리인데 약물 오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약물 오용은 약물을 잘못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A라는 질병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거에 맞는 B라는 약물 혹은 약을 처방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 C나 D의 약물을 잘못 선택해서 사용하거나 또 그 약물의 용량이나 용법을 잘못 사용하는 행위,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약물 오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물 남용도 있는데 약물 남용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의학 외적인 목적으로 부적절하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잠깐 이슈가 됐었던 그 연예인 중에 휘성이라고 있잖아요. 가수, 노래 잘하는 가수. 선생님도 그 휘성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좋아했었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도 막 나왔었죠. 그 프로포폴과 비슷한 그 수면을 유도하는 마약류계의 그 약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그쵸?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정신을 잃고 화장실에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약물 남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존성. 의존성은 약물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약물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걸 얘기해요. 보통 뭐 그런 뭐라 그럴까요? 대마초나 아까 얘기했던 그런 프로포폴이나 이런 향정신성 그런 마약류를 이제 투약하거나 그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완전히 빠지게 돼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의존성이라고 얘기하고, 내성은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사용을 해서 그 약효가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처음에 약을 복용했을 때는 약의 효과가 어, 눈에 띄게 이제 나타나는데, 계속해서 그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에는 약효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내성이 생겨서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금단 증상. 금단 증상은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만성 중독자가 약물의 복용을 끊었을 때 불안해하거나 초조해지는 증상. 마찬가지 이런 마약류 같은 거를 하는 친구들, 그쵸? 그런 연예인들이나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런 이슈가 됐던 사람들을 봤을 때 한 번으로 끝내는 사람들은 많이 못 봤어요. 그쵸? 끊었을 때 불안하거나 초조해서 금단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요 현상. 요요 현상은 보통 이제 다이어트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운동은 하지 않고 섭취 열량만 줄여서 다이어트를 할 경우, 그러니까 식이와 운동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그 운동 없이 그냥 먹는 것만 줄여서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는 처음에는 체중 감량이 효과적으로 되겠죠. 먹는 걸 조절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체중이 빠진 상태로 유지가 되지 않고 결국에는 또 음식을 섭취하고 그러다 보면 회복되거나 원래보다 더 체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요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이 조절과 운동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요요 현상 없이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다음은 보면 이제 6대 영양소와 영양 성분표인데, 사실 우리가 3대 영양소는 잘 알고 있을 거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들이죠. 그죠? 다 맛있어. 그죠? 특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탄수화물. 그죠? 우리가 먹는 것의 거의 반 이상은 다 이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데, 운동할 때 가장 먼저 사용이 되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운동에 가장 필요한 게 탄수화물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역시 좋아하죠. 우리가 많이 축적해 놓고 있잖아요, 우리 몸에. 그쵸? 오랜 시간 동안 운동할 때 필요한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사실 이 지방도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신체 보호와 보온 역할을 한다. 근데 이 지방 때문에 우리가 항상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할 때야. 그쵸? 만약에 지방이 탄수화물처럼 운동할 때 가장 먼저 지방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다이어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항상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먼저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이 그 다음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식을 하면 살을 빼기가 힘든 거죠. 우리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면 우리 몸에 이제 지방이 되고,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섭취하면 탄수화물을 저장할 수 있는 양이 넘어가면 지방으로 그게 변화가 됩니다. 근데 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고 나서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탄수화물이 먼저 에너지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이 사용된 이후에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최소 30분 이상 꾸준하게 하라는 이유가 이 지방을 연소시키기 위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고, 식이 조절을 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고 호르몬 분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그 쇳덩이 들고 막 이렇게 근육 운동하는 그런 친구들 보면은 단백질 보조제, 보충제도 먹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까지가 3대 영양소인데, 여기에 비타민, 무기질, 물을 포함해서 6대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비타민은 주요 영양소의 기능을 돕고 몸이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도 깨끗하게 해주고 노폐물 청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질은 몸을 구성하거나 생리적 작용과 수분량을 조절해주고, 대표적으로는 칼슘과 철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질도 6대 영양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에도 체온 조절, 영양소와 노폐물 운반 등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물이 무슨 영양소야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물까지 같이 해서 6가지가 6대 영양소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물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체력 증진에 관련된 파트인데요. 운동 처방의 원리, FITT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빈도, 운동 강도, 시간, 형태, 이 4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운동 빈도는 쉽게 얘기해서 운동을 몇 번 할 거냐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당 운동 횟수로 나타냅니다. 주당 운동 횟수로. 그리고 운동 강도는 무게 또는 횟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세기로 운동을 할 것인지 정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세기로 할 것인지 운동을 그걸로 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운동 시간은 쉽게 얘기해서 운동을 얼마나 할 거냐, 그래서 운동을 지속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할 거냐, 보통 세트나 시간, 거리, 횟수 이런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의 형태는 뭐냐, 어떤 운동을 할 건지, 무슨 운동을 할 건지, 이거는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다이어트를 목표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근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4가지 프리퀀시, 인텐시티, 타임, 타입, 이렇게 4가지의 앞글자를 따서 우리가 FITT 원리라고 합니다. 운동의 빈도, 강도, 시간, 형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건강 및 체력 진단, 이제 본인의 건강과 체력 상태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운동 참여 목적과 기간별 달성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운동이 나한테 맞는지를 파악을 하겠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 형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건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인데, 웨이트 트레이닝도 이제 운동 형태 중에 하나죠. 무게 또는 저항을 이용해서 근육의 발달, 그죠? 그 다음에 근력 및 근지구력 등의 체력을 향상하는 운동 방법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쇳덩이를 들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부하 운동 또는 저항 운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의 효과는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죠. 일단 그 운동을 통해서, 부하 운동을 통해서 이제 몸의 근력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또한 관절의 안정성도 높여줍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이제 뼈에 인대와 근육이 같이 붙어 있는데, 근력이 증가돼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근력이 증가되면 그 뼈에 붙어 있는, 뼈와 근육 사이를 이루고 있는 그 인대와 건도 마찬가지로
발달이 되면서 관절도 튼튼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뼈까지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근력과 근지구력이 당연히 발달이 되겠죠.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균형 잡힌 몸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웨이트 트레이닝 효과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인체 근육의 전면도, 후면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 48페이지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림이 조금 흐려서 잘 안 보인다 하시면 반드시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인체 근육의 전후면도를 확인하면서 보세요. 자, 먼저 삼각근 보면 이 지금 표시하고 있는 곳이 어깨예요. 여러분, 전면에서 어깨 쪽의 근육을 우리가 삼각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근육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삼각근이라고 얘기하고, 대흉근은 가슴 근육을 얘기합니다. 특히 운동을 많이 한, 정말 웨이트 트레이닝 많이 한 그런 남성들 보면은 가슴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이것이 대흉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슴 근육이에요. 그 다음에 상완이두근은 우리 앞에는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있죠. 이렇게 운동 많이 했을 때 이렇게 팔을 이렇게 굽혀서 힘을 주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거, 거기를 상완이두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복직근은 배, 우리가 알고 있는 복근을, 일반적인 복근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퇴사두근은 우리 허벅지, 앞쪽 허벅지 근육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후면을 보면 상완삼두근은 알통의 뒤쪽에 있는, 팔의 뒷부분에 있는 여기도 근육이 있는데, 여기도 운동을 많이 하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상완삼두근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퇴이두근은 아까 얘기했던 허벅지, 우리 대퇴사두근 앞쪽은 허벅지 앞쪽, 그 다음에 허벅지 뒤쪽은 대퇴이두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비복근은 종아리 근육을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이 종아리 근육이 엄청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다리가, 어릴 때는 진짜 컴플렉스였는데 선생님 다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보면은 이 허벅지가 이렇게 있고 종아리가 이렇게, 여기 발목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선생님 다리입니다. 선생님이 상대적으로 발목이 그래서 얇아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발목 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인체 근육의 전후면도를 봤는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 근육들을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는지 봅시다. 숄더 프레스. 숄더 프레스는 어깨,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삼각근을 발달시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었다가 수직으로 밀어 올렸다 하는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깨 운동을 하는 거, 숄더 프레스. 그 다음에 팩덱 플라이, 이거는 가슴 근육, 대흉근을 발달시키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프레스 다운, 이거는 팔인데 팔 중에서도 알통 뒷부분에 있는 거, 팔 뒤쪽에 상완 삼두근 운동입니다. 팔꿈치를 몸에 붙이면서 팔을 이렇게 내리는 동작을 통해서 팔의 뒤쪽에 있는 상완 삼두근을 발달시키는 운동. 그 다음에 투핸드 컬은 내 몸쪽으로 끌어당기는 운동인데, 이것도 역시 팔 운동이고, 이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상완 이두근, 알통을 발달시키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다음 넘어가서 싯업, 이건 여러분들 알고 있죠? 우리 윗몸 일으키기, 이거는 복근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레그 익스텐션, 이거는 이제 앉아서 다리를 앞으로 이렇게 밀어내면서 하는 하체 운동인데, 대퇴사두근,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허벅지 앞쪽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입니다. 그다음에 레그 컬은 다리를 뒤쪽으로 이제 접어주는 운동인데, 마찬가지로 하체 운동이고, 대퇴 이득은 허벅지 뒤쪽 허벅지를 단련시켜주는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카프레이즈는 종아리, 비복근 이 부분을 발달시켜주는 운동이고, 무릎을 핀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 비복근 종아리에 자극을 줘서 단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은 끝났고, 그 다음에 서킷 트레이닝이에요. 서킷 트레이닝은 미리 정한 여러 종목의 운동을 배열해서 종목 사이에 휴식을 짧게 설정하고 순서에 따라 순환하면서 여러 근육을 번갈아 훈련하는 형태.
이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선생님 우리 온라인 클래스 할 때 초기에 체력 증진 활동으로 같이 선생님 집에서 막 타바타 운동 하는 거 영상 보여주고 했잖아요. 그게 서킷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킷 트레이닝 효과를 보시면 심폐지구력이 강화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운동 종목을 계속해서 그죠? 중간중간 짧게 휴식 한 10초, 20초 막 내에서 짧게 휴식하고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심폐지구력이 강화되고 한 가지 운동을 했을 때보다 근육 증가율과 체지방 분해율이 높다. 그죠? 마찬가지로 한 가지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 부위의 근육들을 자극시킬 수 있어서 근육의 증가율이 좋아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운동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체지방 분해율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체형 관리에 효과적이고 다이어트에 효과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서킷 트레이닝은 어떤 방법으로 실천을 하냐? 그 선생님 그때 찍었던 영상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 시간 내에 정해진 운동 종목을 6개 해서 한 15개 정도를 휴식 없이 연속적으로 수행한다. 그때 선생님 한 10개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10개 정도. 그래서 근육 강도는 최대 근력의 40에서 55%에 해당하는 무게로 종목당 30초 정도의 시간 동안 한다. 뭐 여기는 뭐 40에서 55% 해당하는 무게라고 했지만 본인의 몸을 이용해서 그죠? 몸의 부하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영상 찍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반복 횟수는 30초 정도 동안 최대로 반복 가능한 횟수로 하고 전 종목을 1회 정도 수행한 후에 약 90초에서 120초 정도 쉬고 다시 실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터벌 트레이닝인데요. 인터벌 트레이닝은 사실 굉장히 힘든 고강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선수들이 많이 쓰는 그런 트레이닝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심장과 폐가 건강하게 오랜 시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터벌 트레이닝의 효과는 심장의 근육이 발달합니다. 힘든 운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혈액과 근육의 산소량을 늘려줍니다.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요. 운동 능력이 전체적으로 향상이 되고 혈관 기능이 향상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 이것이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의 효과입니다. 그럼 인터벌 트레이닝 무엇이냐? 밑에 우리 선생님이 인터벌 트레이닝 예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그림 같이 넣어놨는데 먼저 준비 운동을 한 10분 정도 해요. 그 다음에 전력 질주를 합니다. 100m를. 그 다음에 한 200m를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조깅하면서 마찬가지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하게 다시 또 강하게 질주를 해요. 100m를 달리고 그 다음에 다시 약하게 걷고 조깅을 하고 그 다음 다시 또 강하게 뛰고 그 다음 다시 약하게 걷고 다시 강하게 뛰는 걸 반복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힘든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과 운동 사이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휴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몸을 움직여주는 거기 때문에 운동이 굉장히 힘든 고강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운동과 심박수를 우리가 살펴보면 운동을 하게 되면 심박수가 당연히 빨라져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호흡도 거칠어지게 되는데 힘든 운동을 할수록 심박수는 더 빨라지겠죠. 이것은 운동 강도와 심박수 사이에 당연히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심박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보시면 이렇게 손목 안쪽에 그 다음에 목 쪽에 요골동맥하고 동동맥 쪽에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을 대서 10초 동안 맥박수를 측정해서 곱하기 6을 하면 본인의 맥박수를 알 수 있습니다. 심박수를.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10초를 세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 손목 안쪽이나 아니면 목 쪽에 손가락 2개를 한번 대보세요. 몇 번 우리가 이 맥박수를 기록할 수 있는지 한번 본인 이게 사람마다 당연히 다 달라요.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해볼게요. 자, 대시고 시작.
여러분은 몇 번 정도 뛰었나요? 선생님은 지금 해보니까 한 10초에 12번 정도 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곱하기 6을 합니다. 선생님 12회였는데 선생님 예로 드는 거예요. 곱하기 6을 하면 선생님은 1분에 약 72회 정도가 되겠네요. 심박수가. 본인의 심박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나이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대 심박수 공식을, 이건 공식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220에서 본인의 나이를 빼면 돼요. 그래서 220에서 여러분 중3이라고 가정하면 16을 빼면 204회가 되겠죠. 이게 중학교 3학년의 최대 심박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을 보면 220에서 그죠? 선생님 나이로 하면 선생님 20살이니까 빼면은 200이 되겠죠?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필라테스는 요즘에 또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하기도 하는데 동양의 요가랑 서양의 스트레칭을 접목한 운동이래요. 그래서 동작을 반복하면서 파워존 근육을 단련시키는 그 코어 있죠. 코어를 단련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하면서 관절과 척추 강화, 자세 교정과 재활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을 합니다. 요즘엔 뭐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이 코어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필라테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필라테스에 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활동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핏은 여러 운동을 섞어서 하는 그런 운동을 얘기하는데, 크로스 트레이닝과 건강을 의미하는 피트니스의 합성어인 크로스핏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특전사들의 고강도 생존 훈련법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사진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힘든 운동은 다 갖다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로스핏은 여러 가지 운동 방법, 고강도 운동 방법을 섞어서 하는 방법. 그래서 굉장히 근력 발달이나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건강과 체력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봤는지 모르겠고요. 우리 내일 또 수업이 있어서 내일은 선생님이 이 PPT 파일과 그 다음에 학습지를 만들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꼭 여러분들 풀어주시길 바래요. 자, 수고했습니다.